올해 장마 시작부터 경남의 크고 작은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이 계속돼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호국 보훈의 달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김해 보훈요양원은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의 시설인데 매년 적자에 코로나 이후 사회적 관심도 크게 줄었습니다.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홍태웅 김해시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홍 시장은 지난 1년 시정에 골격을 튼튼히 세운 만큼 앞으로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창원 민주주의 전당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는 김민아 창원시 의원을 두고 경남 민주단체가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여름 장마 시작부터 많은 비가 내리면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계속 비 소식이 있고 시간당 30mm의 집중호우도 예상돼 추가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김해 진례면의 한 소규모 교량. 차량 통행을 막는 차단기가 내려져 있습니다. 28일 새벽 내린 비로 다리 전체가 물에 잠겼기 때문입니다. 비가 그치고 물이 빠지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일부 구간에는 다리 위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번 비로 이곳을 포함해 도내 52곳의 소규모 교량에서 차량 통행이 금지됐습니다. 폭우로 인한 크고 작은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통영에서는 도로 경사면이 무너지면서 돌과 진흙더미가 도로를 덮쳤습니다. 또 남해와 진주 등에서는 60여 건의 주택과 도로 침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장마는 소강 상태지만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또다시 많은 양의 비가 예보됐기 때문입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선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미 많은 비로 집안이 약해져 축대나 담장이 무너질 위험이 높은 만큼 수시 점검해야 합니다. 또 빗물 역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하수구나 배수구도 막힌 곳이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소방당국은 다시 비가 오기 전 미리 대비해 두는 것이 인명사고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강조합니다. 공사 현장에서는 현수막, 타워, 크레인 및 가설 울타리가 잘 고정돼 있는지 미리 대비하셔야 하며 건물 관계인 분들께서는 간판 등이 잘 고정되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 주셔야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9일부터 30일 사이 경남에 최대 12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폭우 피해를 막기 위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 6월의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김해에는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요양원이 있습니다. 예우 차원의 시설인데 매년 적자에 코로나 이후 사회적인 관심도 크게 줄었다고 하는데요. 경남에서는 유일한 김해 보훈요양원의 현실, 김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6.25 참전 유공자인 이정우 옹은 지난해 10월 김해 보훈요양원에 들어왔습니다. 전쟁 후유증으로 50년 넘게 이어진 허리 통증, 이제 왼쪽 다리까지 불편해져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다 보훈요양원까지 왔습니다. 24시간 지내고 있는 이곳은 이제 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리 왔는데 나는 뭐 불만이라는 그런 것도 없고 내가 오히려 선생님인데 하나하나 오늘 또 우리 모으려고 했는데 하나하나 숙여 말하면 거기에 숙여 인사하고 싶지. 참 친절하고 잘합니다. 국가보훈부의 정책으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운영하는 보훈요양원은 수원과 대구, 대전 등 전국에 8곳, 경남에는 김해에 있습니다. 200명 정원으로 국가유공자라면 우선 입소가 가능합니다.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국가유공자를 돌보고 노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 대부분이 초고령이라 장기 요양보험에서 제시하는 기준보다 더 많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년 10억 원 가까이 적자입니다. 가파르게 오르는 물가도 문제입니다. 그렇다 보니 오래된 시설 개보수나 최신 의료 장비 도입은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마지막 가시는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저희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 기준보다 많은 인력들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운영 수지 면에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정책에 사회적인 관심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꾸준히 이어지던 후원이나 위문은 코로나 탓에 더 크게 줄었습니다. 최근 김해 진례중학교 학생들이 6.25에 참전한 어르신들에게 감사 편지를 보내주긴 했지만 최근 한 달간 이게 전부입니다. 좀 더 시설을 확충해서 보훈병원으로 등급을 좀 올려서 이 경남에 계신 분들이나 김해 지역에 계신 분들이 거기서 실질적으로 진료를 받으실 수 있는 국가의 경제력이나 국격에 맞는 그 예우를 해드려야 된다. 예의를 지켜 정중하게 대우한다는 뜻의 예우. 80에서 90대인 고령의 참전 유공자들에게 예우할 시간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준 호국 영웅들을 위한 관심은 때를 가리지 않고 절실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홍태용 김해시장이 무려 12년 만에 보수정당 후보로 김해시장에 당선된 지 어느덧 1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곳에서 시민을 만나 소통을 이어왔는데요. 홍 시장은 지난 1년 시정 골격을 세운 만큼 앞으로 미래 100년 먹거리를 위한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정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8기 홍태용 시장이 이끈 김해시정이 지난 1년은 소통으로 상징됩니다. 2달 넘게 읍면동 대화를 이어가고 시민 소통제 등 제도화를 통해 신뢰를 높이면서 부산 경남 지자체 중 유일하게 공약 실천 계획 평가에서도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미래 100년 먹거리와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반도 닦았습니다. 앞으로는 미래 100년 먹거리를 향한 본격적인 변화를 이끌게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정은 보다 긴 호흡으로 도시가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겠습니다. 소통 중심의 문화적 관점과 태도로 도시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하는 네트워크형 시정을 이끌어가겠습니다. 특히 전국체전과 동아시아 문화도시 행사가 동시에 열리는 내년은 김해 역사의 새 전환점을 만들게 됩니다. 이를 위해 김해 방문회가 선포되고 관련 상품과 콘텐츠가 개발됩니다. 동북아 물류 플랫폼 유치를 위해 경남도 부산시와의 협력도 속도를 내게 되고 현재 7.9%에 이르는 채무 비율도 5%로 줄이기 위한 노력도 이어집니다. 이러한 변화와 의지는 새롭게 탄생할 김해 슬로건과 캐릭터로 담기게 됩니다. 우리 시의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입니다. Don't worry 김해피는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시각화한 것입니다. 새 시대 새 시정이 바라보는 방향성과 우리 시의 여지를 디자인으로 구현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쉬움도 있습니다. 인구 50만 대도시 규모에 비해 미흡한 대형 산단이나 국책사업 유치와 고인돌 훼손 사건, NHN 데이터 센터 등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홍 시장은 김해연구원 출범과 도리 김해의료원 설립 등 지난 1년을 기반으로 변화하는 김해를 위해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김해 NHN 데이터 센터의 추진 여부가 이번 주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28일 열린 간담회에서 경상남도와 김해시가 오는 30일까지 사업 주체인 NHN과 현대산업개발을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홍 시장은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봤습니다.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의 가능성은 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이 지나서 그 사업이 안 된다라고 만약에 결론이 나면은 그 다음 주라도 저희들은 시민들께 알리고 현대산업개발과 NHN이 함께 추진하던 사업 전체를 저희들은 취소를 할 겁니다. 지난 2020년 6월 경상남도와 김해시, NHN 현대산업개발은 김해 NHN 데이터 센터 건립을 위한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김해 부원동 일대 3만 제곱미터 부지에 데이터 센터와 아파트 800여 가구가 조성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최근 두 기업은 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의사를 경상남도와 김해시에 밝혔습니다. 최근 창원 민주주의 전당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는 김민하 창원시 의원을 두고 경남 민주단체가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3.15 의거 기념사업회와 부마 민주항쟁 기념사업회, 김주열 열사 기념사업회 등 경남의 민주단체는 28일 오전 창원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김민하 의원은 본인의 천박한 역사인식으로 하루아침에 민주성지 창원시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민주시민의 자존심을 짓밟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화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지역의 민주화운동 기념단체까지 비하하고 모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창원 시민 앞에 공개 사과하고 자진 사퇴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23일 열린 창원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김 의원은 마산 김주열 열사 시신 인양지 인근에 들어설 예정인 창원 민주주의 전당을 두고 여러 군데 영령을 기리는 곳이 있으면 도시 전체가 무겁고 어두워진다고 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김 의원은 이태원 참사 유족에 대한 막말로 창원시의회에서 출석 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또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김 의원에게 해당 내용으로 지난 2월 20일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28일 오전 경남도의회 도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행복교육지구 예산삭감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지만 돌연 취소했습니다. 서희봉 예결위원장과 김진부 의장 등은 이날 브리핑룸을 찾아 따로 기자회견을 하기보다 도의회 자체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이 본회의장에서 의회를 조금 폄하하고 무시하는 그런 어떤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도의회 전체 차원에서 이게 대한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 의논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의논한다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우리 박종훈 교육감께서 우리 본회의에서 일어난 사항은 본회의에서 제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만약에 우리 박종훈 교육감님하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은 지난 20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행복교육지구 등 4개 사업에 대한 추경 예산안 약 40억 원이 삭감된 것을 두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또 지난 27일 있었던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도 아이들의 행복을 빼앗아갔다, 도의회가 사교육 조장 행위를 했다며 연일 도의회를 향한 작심 발언을 쏟고 있습니다. 경남도의회 제406회 정례회는 다음 달 11일 개회합니다. 희망 2023 이웃사랑 유공자 포상식이 28일 오전 창원 리베라 컨벤션에서 열렸습니다. 그동안 꾸준하게 사회공헌과 기부활동을 펼친 주식회사 마창대교와 NH농협은행 밀양시 지부, BNK 경남은행 거제지점 등 공헌자 20명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날 포상식은 지난 6월 13일 경상남도 사회공헌자 예우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면서 처음 열리는 행사입니다. 무인 점포를 골라 현금을 훔친 혐의로 2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8시 40분쯤 창원 진해구의 한 인형 뽑기 방에서 지폐 교환기를 파손한 뒤 현금 40만 원을 훔쳤습니다. 또 같은 날 8시 30분쯤 무인 분식집에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지만 자동 결제기가 열리지 않으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범행 외에도 추가 범행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통영 한호대도에서 저혈당 증세로 쓰러진 70대가 해경에 의해 긴급 이송됐습니다. 통영 해경은 28일 아침 8시 50분쯤 이웃집을 가다 쓰러진 A씨가 저혈당 증상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함정을 급파해 통영 다라항으로 환자를 이송했습니다. 해경은 도서 지역이나 해상에서 위급 환자가 발생하면 신속한 이송을 위해 해경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